저는 물리 담당이고요. 성질이 너무 욱해서 조심해야 되는 물리하는 남자 조성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쌤 지금 화학 파트인데 왜 너무 물리스럽잖아요. 생물 파트인데 너무 물리스럽잖아요. 지구과학인데 너무 물리스럽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물리가 최고의 학문이니까 당연히 모든 부분들이 다 설명된다는 소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있고요. 오늘 우리가 2주차 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원소의 주기성이고, 앞으로 쌤하고 공부하실 때 쌤이 테마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왜냐면 통합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과학의 탈을 쓴 암기 과목이거든요. 그건 화학 부분에서도 좀 마찬가지야. 물리만 좀 그런 부분들이 없죠. 뭐 생물지학이야 워낙 뭐 과학인 척 그냥 어느 누가 봐도, 그치? 그래서 뭐 생충이 지충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쌤이 보통은 1주차 주차마다 테마 1에서 한 5 정도, 많으면 적으면 1에서 3 정도. 그래서 오늘 내가 배운 내용이 큰 테마로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 테마에서 내가 오늘 최소한 이거 정도는 내용 이해했어. 그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원소의 주기성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생물지학 듣는 친구들도 섞여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먼저 나와야 돼. 이걸 알고 있어야지 빅뱅에서 이야기되는 기본 입자들 만들어지고 원자가 형성되는 과정들이 원래 좀 설명이 되거든. 근데 바로 그냥 이거 없이 빅뱅부터 나와 있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 그래서 나라면 쌤이라면 이쪽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봐봅시다. 자, 테마 1 우리 뭐라고 이제 배울 거냐면, 도대체 우리는 원소라고 이야기하는 녀석과 그러면 그 원소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원소 부분들을 보니까 앞으로 내가 영어를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좀 할 내용이 없으니까 영어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쌤 딸들하고 엘리멘탈 그 영화를 봤거든. 그걸 보면서 이게 생각나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 엘리멘트라고 이야기되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원소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교과서적인 정의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누구 땡땡땡땡이다. 무엇이다? 중요한 말이라는 거지. 기본 성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풀려?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 교과서적인 정의는 알아두시고 우리는 원소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두 글자로 친구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 원소는 무엇이구나? 종류를 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본 성분인데,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인데 저 녀석은 우리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종류로 이야기한다 라고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H2O라고 이야기하는 물 분자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즉 두 종류로 이루어진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얘는 뭘 뜻하는 거지? 원소를 뜻하는 거지. 왜? 종류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너 원소야, 원소. 그런데 다르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어떻게? 이 물 분자는 수소 몇 개와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더 이상 원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종류 이야기했는데 얘는 개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개수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무엇이다? 원자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이.
그래서 이 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 원자는 개수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개수로 이야기하면 원자구나, 종류로 이야기하면 너 원소구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벌써 끝났어요. 원소 우리는 무엇인지 알죠? 종류를 뜻하는구나.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은 교과서적인 정의니까 기본 성분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이 원소들은 책에는 아마도 110여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118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 그러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 원소가 많겠니? 아니면 원소들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많겠니? 당연히 물질들이 훨씬 많겠지. 그쵸? 그래서 물질들이 훨씬 많구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구성 원소니까 개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 종류들만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 번 정도 친구들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지구과학이나 생물 부분에서 우리가 뭐 질소가 거의 대다수로 70% 이루어져 있고요. 산소 21%고요. 지구 부분들 이제 귀산형 강물 이야기할 때 뜨르르르 나올 테니까 지금 단계에서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쓱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원소는 기본 성분 종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머릿속에 꼭 좀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무슨 내용에 대한 것들 공부해야 되겠어? 저 원소들을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들을 분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건들 것 같아요. 자, 효준아, 원소는 어떤 분류를 하면 몇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왜냐면 책에도 두 가지 나와 있죠. 49페이지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세 가지냐라고 살펴보니까 우리는 원소들을 금속 원소와 비금속과 하나 더 원래 분류할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 준금속. 그래서 이 원소들은 우리는 크게 금속하고 비금속만 이야기하는데 일부 학교들에서는 중금속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에 배정을 받고 내가 그 해에 어떤 쌤이 오느냐에 따라서 통합과학은 난이도라든지 내는 유형들이 확 달라져. 저희 선배들은 이거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맞지 않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쌤이 전체적으로 스탠다드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금속은 말 그대로 금속의 성질도 일부 가지고 있고요. 비금속의 성질도 일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금속은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대표적으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들 이제 분류하는 부분들이니까 저 부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속 원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실온에서 대부분 뭐야? 고체지. 그럼 왜 고체야? 왜 고체지? 월요일에 수업했더니 왜 고체야 했더니 단단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는데 대답은 초딩처럼 대답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럼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다. 그 이유는 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녹는 점이 대단히 높으니까. 그래서 액체나 기체 상태들이 거의 존재를 안 하지.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고체라는 거지 전부가 고체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외워줘야 될 부분 포인트가 나와요. 왜? 예외가 있으니까. 어떤 예외가 있나? 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HG로 원소 기호 쓰시고요. HG 우리는 무엇이다? 수은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좋아했던 금속 중 하나죠.
왜냐면 미백 작용, 미백 효과가 있어서 예전 화장품에는 수은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몸에 안 좋죠. 그래서 예외에 수은이 있는데 이 수은은 상온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온에서 15도, 20도 스탠다드 템퍼러처에서 수은은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그럼 문제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지 물어볼 수밖에 없지. 왜? 독특하니까. 예외니까. 자, 이 금속 원소들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금속들은 전기 전도성이 좋으면 열을 전달하는 성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굴이 굉장히 우리가 전선으로 이용할 정도로 전기 전도성, 전류를 잘 흘려보내주는데 열 전도율도 굉장히 좋은 게 굴이야.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는 양도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그냥 놔두고 크다. 특유의 광택이 있답니다. 그치, 금의 색깔이 있고요, 은의 색깔이 있고요, 구리의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합니다. 그럼 숨겨져 있는 내용으로 보자고. 너무 초딩 형식이잖아. 그래서 이걸 난이도를 올려버리면 어떤 식으로 올려지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금속 원소들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고 특유 광택들이 있고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하는 그 이유는 뭐야? 라고 서술형으로 내기에 딱 좋지. 금속 원소들은 왜 이런 특징들이 있을까요? 초성 힌트 드릴게요. 즈, 즈. 마이힌트 하나 들어갑니다. 즈, 프리더. 자유. 고맙습니다. 자유. 전자. 네. 정답. 금속 원소들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는 건 누가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것이고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들이 가지는 열에너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자유전자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광택들이 있을 테고요. 자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잘 부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잘 부서지지 않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쌤이 지금 여기 막 전선이 많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좀 뺄게요. 자, 이 이유들은 자유전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마다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이 숨겨진 내용들 물어보니까 꼭 좀 머릿속에 두시고요. 어차피 통합과학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3월달에 또 반복합니다. 다른 문제들을 푸는 뿐인 거지. 자, 그래서 저 자유전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저 네 번째, 우리는 모양이 변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성질을 보고 전성이다라고 하는 성질과 연성이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전성은 우리는 표짐성,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한글화 작업을 요즘은 굉장히 많이 시키죠. 그래서 표짐성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연성은 우리는 뽑힘성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물리나 화학에서 성자가 들어가면 다 성질이야. 그러면 왜 펴지는 일이 벌어지고 왜 뽑히는 일이 벌어질까? 대표적인 예 하나씩만 들어서 우리는 이야기해주면 편하죠.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 알루미늄 호일 넓게 우리가 펼쳐서 쓰는 거잖아. 근데 왜 얘는 이런 모양이 가능할까? 누구 때문이야? 자유전자들 때문에. 펴지면서 원자와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커져버리잖아. 근데 그 가운데에 자유전자들이 있어서 원자 핵과 정기적으로 인력을 주고받으니까 뭐 하는 거야? 모양이 변하는 거지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거지. 그래서 자유전자 때문에 우리 알루미늄 호일처럼 넓게 펴지는 성질 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 녀석으로 이야기하는 얘는 목걸이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되겠네. 그래서 목걸이 같은 경우 길게, 구리도성 같은 경우 길게 뽑히잖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원자 핵 사이에 누가 있으니까
전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력이 작용해서 뭐 하는 거야? 잘 끊어지지 않고 길게 뽑히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전성과 연성. 그래서 여기에서 숨겨진 내용은 전성과 연성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이제 비금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 살펴봐 봅시다. 이 비금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은 실험 대부분에서 기체나 고체 상태인데 예외가 있죠. 그래서 그 예외가 누구냐라고 살펴보니까 우리는 보통 비알루 원소 기호로 쓰고요. 읽을 때는 우리는 브로민이라고 있죠. 그래서 브로민 같은 경우에서는 상온에서 실온에서 얘도 역시 액체 동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으니까 이것들 막 섞어서 내겠지. 다음 중 비금속, 금속 원소의 특징인 것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하나씩 집어넣어서 짬뽕시킨단 말이야. 그럼 이걸 몰라서 틀리지를 않아. 헷갈리니까 틀리는 거야.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민은 누구? 상온에서 무엇이구나? 액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더 이야기하면 이 브로민 같은 경우에서는 단독으로 존재를 못해. 그래서 두 마리가 합쳐져서 안정된 상태를 이야기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녀석들을 보고 이원자,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쌤, 이원자, 분자는 뭐예요? 생소한 용어라도 계속 쌤이 반복을 시킬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미리미리 한 번씩 계속 들어보시고요. 자,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작고요. 피의 광택이 없겠지. 왜? 얘들은 자유전자가 없거든. 그래서 무슨 성질? 전성과 연성이 없는 거죠. 자, OX 퀴즈 들어갑니다. OX 퀴즈. 자, 비금속 원소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OX. OX? 그치. 왜? 자유전자가 없는 거지. 전자가 없진 않아. 얘들도 전자는 가지고 있는데 속박전자, 부속전자라고 이야기하는 원자에게 단단히 결합된 전자들만 있어.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얼핏 보고 맞아 비금전 얘가 자유전자 전자 있으니까 얘는 전자 없어 이래가지고 순간적으로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금속 원소들의 뭐 대표적인 거 한 번씩 봐주시면 될 테고 여기 있는 질소 할 말이 많죠. 배고파서 과자 샀는데 반 이상은 다 질소로 빵빵하게 충전시켜두지. 왜냐면 질소는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물품 보관할 때 질소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쌤 시대 때는 이영애라고 하는 배우가 굉장히 친절한 금자씨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영화가 그 유명한 멘트가 있었거든. 그 배우가 그걸로 뜨고 나서 막 매일 모든 화장품 업계에 가장 얘가 이슈가 됐던 사람인데 지금 생각하면 매일 무슨 말이었냐면 산소 같은 여자. 저는 뭐 무슨 화장품을 써요 뭐 이런 거야. 근데 생각해봐. 산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산소 같은 여자면 노화가 확 진행돼가지고 쭈글쭈글하다는 소리인 거지.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서 또는 엄마가 나는 산소 같은 사람이야. 이거는 그냥 늙었다는 소린 거야.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된 거야. 그래서 너 너무 늙어 보여 하지 말고 이 산소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 산소 같은 남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지. 그럼 나는 얼굴이 동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질소 같은 여자. 이게 이과식 농담들입니다. 죄송해요. 문과 가실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과는 이러고 놀아요. 그래서 막 산소 같은 여자 막 문과 애들은 산소가 막 좋으니까 갖다 붙이는데 이과 애들 어쩐데 질소지 질소. 자, 헛소리 그만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테마 벌써 끝났습니다. 첫 번째 원소가 무엇이지? 종류를 이야기한다. 기본 성분.
두 번째, 원소를 분류할 때는 중금속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교과서에서 금속과 비금속들, 그래서 그 특징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주기율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해봅시다. 자, 주기율표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 그대로 표를 만들었고 주기적인 성질들을 이용해서 만든 표가 우리는 뭐야? 주기율표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 살펴보니까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엄밀하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원소들을 누구 순서로? 원자 번호 순으로. 그래서 이 원자 번호는 누구? 뒤에서 이야기될 양성자 순으로. 양성자수 순으로 나열해서 무슨 성질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어떻게 세로줄에 배열한 표랍니다. 이제 학교에서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방학기간 때 쌤이 넓게 다 이야기한다라고 했으니까 주기율표가 바로 처음부터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보는 그 현대적인 주기율표가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역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갑시다. 만약에 3월달에 학교생이 주기율표 역사를 이야기를 안 했어. 프린트에 없어. 그럼 그거는 그냥 날리시면 되고 맞아 나 방학 때 이거 들었는데 학교에서도 그 역사 이야기하네. 시험에서 내겠다는 소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 역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주기율표 역사. 그래서 되바라진 놈 누구? 되베라이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되베라이너. 두 번째 뮬렌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뮬렌즈.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번쯤은 들어봤던 사람인 거죠. 누구? 멘델리에프. 그래서 멘델레예프. 러시아 총독이죠. 그 다음에 모질해 보이는 누구? 모즐리. 절대 모질하지 않죠. 그래서 주기율표 역사 부분들은 위에서부터 지금 발달을 했어. 그래서 데베라이너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답니다. 세상 원소설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 원소설. 원소들을 어떻게 분류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즉, A라고 하는 이 녀석에서는 문과적으로 좀 가볼까? 천사적인 성질이 가지고 있었어. B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원소는 악마적인 성질이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천사적인 성질과 악마적인 성질 둘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진 녀석이 있지 않을까? 진짜로 있는 거야. 원소들의 성질을 분류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둘 다 가지고 있는 중금속 이런 식으로. 근데 모든 원소들이 다 이걸로 배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안녕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 발전 역사 이제 뮬렌즈가 그럼 원소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보지? 막 하다가 발견해낸 거야. 우리 한 옥타브 음이 몇 개 있는 거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간격이 아니고 음이? 알았어, 내가 세줄게.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에서 도까지 8개가 있는 거잖아. 간격은 7개지만. 도레 그래서 우리가 옥타브 이야기하는 게 영어로 옥타가 이 의미하는 게 뭐야?
8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뮬렌즈 옥타브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소들을 나열을 해보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 녀석과 그리고 여덟 번째 이 녀석이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 있는 이 녀석과 아홉 번째 있는 이 녀석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맞진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멘델리에프가 주기율표를 최초의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얘도 내신에서 현행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자주 나왔던 내용이야. 왜냐하면 얘도 주기율표고 얘도 주기율표인데 얘는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표. 그래서 주기율표를 만들고 나서 얘가 일약 스타덤에 떠오르는데 막 분류하다가 왜 여기는 빈칸으로 있어?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인데 우리가 아직 발견 못한 거야. 발견하게 되면 얘는 이런 성질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 한 표를 만들었는데 영영 진짜 맞네. 원소들을 발견했더니 멘델리에프가 말한 대로 진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촌뜨기가 갑자기 세계적인 인싸가 돼버리는 거지.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멘델리에프가 만든 것도 다 맞지가 않다 보니까 모즐리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 주기율표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현대적 주기율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무작위로 원소들을 막 분류하지는 않았을 거잖아. 기준이 있겠지. 그래서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녀석으로 뭐 한 거야? 구분을 한 거야. 저 세 사람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 원소들을 무슨 순으로? 원자 번호, 양성자 수로 분류를 해서 만든 게 모듈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로 이용해서 주기율표를 뭐 했구나, 만들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이 역사는 나오는 학교 있고 안 나오는 학교 있을 텐데 지금 뭐 방학 때니까 여유 있을 때 한 번씩 해두시고 만약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자, 우리는 조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은, 이 조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룹이야. 비슷하다라는 거야. 또 다르게 족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패밀리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족은 연명 1에서 18쪽까지 있고요. 주기율표의 어느 줄? 세로줄. 주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은 가로줄 주기율표상에서 1부터 7쪽이. 그래서 저 족은 좀 더 들어가서 뒤에서 할 내용이지만 저 족은 같은 족이다라는 건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라고 이야기하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녀석들입니다.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 가장 오늘 뒤에 배울 내용이야.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같은 족이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은 녀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은 족 원자과 전자에서 얘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그래서 그룹 패밀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같은 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예요. 쌤, 전자 껍질이 뭔데요? 가장 오늘 뒤에 배울 건데 미리 먼저 용어들을 친숙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같은 족이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그리고 같은 족이다. 족은 세로에
주기는 가로예요. 주기는 1부터 7까지, 족은 1부터 18족까지. 자,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미안한데 한 번만 이름만 더 알려줄래? 다이. 쌤이 다이한테 다이는 내 이상형이야. 내 선물 공세를 펼칠 거야. 그러면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줘? 내 사랑 내 선물 주기. 이렇게 선물을 주죠.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저거 헷갈려. 내 사랑 주기. 가로야 세로야? 가로지. 유치하지만 통합과 외울 게 많아서 계속 이직거리 해야 돼. 내 사랑 주기. 했더니 다이가 이런 족은 발이지. 어디 달려있어? 세로에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내 사랑 주기, 내 선물 주기, 뭔가 묘한 느낌이잖아. 그래서 행운의 숫자 7까지 1부터 7주기. 이런 족 같은, 욕 아닙니다. 족 같은, 발 같은, 어떻게 1에서 18쪽까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헷갈리니까 앞으로 노실 때, 친구들하고 노실 때 어떻게 내 사랑 주. 자,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안 그래도 과학 딱딱하면 재미도 없어. 중간중간 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단원도 있어.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우선 주기율표의 정의, 원소들은 원자번호 양성자 순으로 나열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녀석들을 세로 줄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족과 주기가 표에서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내 사랑 주기, 이런 족 같은 1에서 18쪽, 1에서 7쪽이라고. 절대 욕 아니야. 상처받지 마세요. 참고로 쌤 물리 수업이나 쌤하고 좀 친숙해지면 19급, 29급 버전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 이야기했고요. 자, 계속해서 살펴봐 봅시다. 이게 모즐리가 양성자 순으로 배열을 한 현대적 주기율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있죠. 세로에 오는 이 족들은 몇 쪽? 1부터 18쪽까지 있구나. 그래서 족은 항상 화학적 성질이 뭐하다? 비슷한 녀석이다. 그러면 주기는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녀석이거든. 근데 화학 파트니까 물리적 성질이 큰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주기는 1부터 7주기까지 있구나.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살펴봐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금속 원소들이 많습니까? 비금속 원소들이 많습니까? 거의 대다수는 다 무슨 원소야? 금속 원소인 거지. 그럼 금속 원소들은 주기율표상에서 어디에 지금 대다수 위치해 있는 거야? 주기율표상의 왼쪽과 어디에 위치해 있다? 가운데의 금속 원소들은 위치해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비금속 녹색으로 보이는 녀석들 있죠? 이 녀석들. 이 녀석들은 주기율표상에서 어디에 배치해 있어?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오른쪽. 그래서 얘도 오지선다에서 금속 원소들은 주기율표상에서 가운데에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 왼쪽과 가운데 두 개가 다 들어가야지. 그러면 쌤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 뭐예요? 중금속이에요. 이것 성질도 가지고 얘 성질도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좀 대표적으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실리카라고 불리는 규소와 저마늄이라고 불리는 지위, 저 두 개. 핵심이죠, 중금속에. 왜?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가 도체인 척하다가 부도체인 척하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줄 수도 있고 전류를 안 흘려보내줄 수도 있고, 전류를 흘려보내줄 때를 1,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을 때를 0. 1과 0을 이야기할 수 있네.
몇 진법? 이진법이지. 이진법이 사용되는 데가 어디야? 컴퓨터지. 그래서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죠. 얘들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들어요. 우리 핸드폰 못 사용해요.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사용되는 녀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 부분들은 날릴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3족에서 12족까지는 다 날릴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는 소린 거죠. 왜? 얘들은 설명하기는 게 너무 어려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혈령 비혈령처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원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이 원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전이 원소들은 어려운 거구나. 우리가 안 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보통 주기율표를 몇 번까지 외우라고 하냐면 20번까지 외우라고 합니다. 왜? 저 20번까지는 무슨 원소니까? 전형 원소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원자과 전자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형 원소들은 저 원자과 전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수월해. 근데 전형 원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형 원소 이야기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는 이거 날리다 보니까 족으로 이야기하면 1족, 2족, 13부터 18족까지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게 첫 번째 1족, 두 번째 17족, 세 번째 18족, 이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제 주기율표 뒤의 내용이겠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이니까요. 1족 원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칼리 금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에 녹아 염기성의 성질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 17족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할로젠 원소. 18족은 너무 안정한 거야. 왜냐면 뒤에 8이잖아. 화학에서 8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 그 안정적이다라고 의미하는 게 옥택 규칙, 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녀석들이다 보니까 얘들은 반응성이 별로 없어. 너무 안정하니까. 만약에 쌤이 쌤한테 유산으로 난 물려받은 게 제2롯데월드를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았어. 그럼 나 지금 통합과 공부할까? 아니지. 이미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내가 공부를 하겠어? 반응을 잘 안 해. 그래서 18족 원소들을 우리는 누구? 비활성 기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습시키는 거니까 뭐 예쁘게 정리하실 필요 없어. 처음 듣는 용어들 아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감각들 위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금속 원소들은 이 금속 원소에서 끝판왕이 누구냐면 프랑슘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끝판왕이야. 왜? 1족 원소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금속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커. 금속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반응성이 뭐한 거야? 큰 거야. 금속성이 크네? 반응성이 크네. 어디?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끝판왕은 프랑슘은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루비듐이나 이제 뭐 세슘 이러한 녀석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요. 할로젠 원소들은 달라. 쟤는 킹에 대한 느낌이라면 얘는 플로린이라고 불리는 9번 원소가 퀸이야. 짱이야. 이 말은 17족 원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무슨 성질이? 비금속 성질이 크구나. 얘가 가장 반응성이 커. 그래서 비금속 성질이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지금 전기차 문제되고 있는 게 전기차의 배터리로 리튬을 쓰거든요. 리튬 배터리. 산소나 물을 만나면 어마어마하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문제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차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배터리 안정성 부분 때문에 누가 나보고 공짜로 주면 타겠지만 내가 굳이 돈을 내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을 타고 다니고 싶진 않아. 내가 정말 사고를 안 낸다라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니까. 왜 다른 차가 받았는데 하필이면 배터리 부분에 건드려가지고 배터리가 산소나 물을 접해버리면 그냥 터지는 거야. 가는 거야. 골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친구들이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알칼리 금속들은 이 알칼리 금속들은 뒤에서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는 옥텟 규칙 때문에. 미리 먼저 이야기합니다. 할로젠 원소들은 누구?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커. 전자를 얻어. 쟤는 전자를 잃어서. 오케이. 자, 쌤, 이 하얀색들은 뭐예요? 나도 몰라. 아직까지 화학적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규명이 안 된 녀석들인 거야. 그래서 뭐 이런 녀석들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테고요. 자, 이제 이 연습들 하기 위해서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제일 끝장에서 두 번째. 제일 끝장 보시면 안 돼. 제일 끝장은 답이 써져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예고 드립니다. 다음 시간 테스트 첫 번째 이 주기율표를 채우는데 이 주기율표에는 어마무시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외웠다가 나중에는 엄청 풍성하게 외워야 돼. 잠시 보여드리면 예죠. 하트 뿅뿅 들어가져 있고 뭐 그 다음에 고체다 액체다 뭐 막 색깔 칠해져 있고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져. 우선은 기본 베이스로 친구들이 다른 거 떠나서 주기율표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쌤하고 써보시면서 외우시기 바래요. 그래서 주기율표 저 외우는 부분들은 뭐 친구들이 뭐 많겠지만 이것도 쌤이 스토리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좀 살펴보면 쌤이 어릴 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어서 뭐 하고 놀았냐면 친구들 놀릴 때 이런 식으로 뭐 누구네 아버지는 똥푸요 막 그러면서 막 키키가 막 제 아빠 똥푼데 막 그러고 놀았어. 진짜로 진짜로. 오늘 집에 가서 아마도 뭐 이 노래 누구네 아버지는 똥 퍼요 막 하면 알아듣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어. 왜냐면 요즘 쌤이 예전에는 한참 어렸거든. 학부모님에 비해서. 요즘 내가 더 나이 많은 경우도 생겨가지고 나 요즘 뭐 상처받는 중이야. 29밖에 안 됐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누구네 아버지는 똥 푼다 이 개념 때문에 누구야? 수엘리베야 똥 푸네. 붕탄 질산 푸네. 그리고 협박하는 거지. 다른 친구들한테 안 말할게. 나만 알지. 이년아, 이난년아. 하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스토리 수엘리베야 붕탄칠산푼에 나만 알지 이난년아. 한심하지. 그래서 그 뒤에는 슝 한숨을 쉬어줘야 돼. 망했어. 재미가 없네. 자, 그래서 수엘립에 바로 원소 기호로 쓸게요. 같이 쓰면서 연습합시다.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이게 뭐야? 수엘립에야. 붕, 탄, 질, 산, 푸네, 똥푸네,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래서 수엘리베야 붕탄 질산푸네. 나만 알지. 나
알, 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카 교소. 나만 알씨가 아니고 나만 알지. 인항연화, 인항연화. 그래서 인, 황, 염소, 인, 황, 연, 아르곤. 한숨을 쉬어야 되니까 뒤에는 칼슘. 이게 뭐야? 1번부터 20번까지인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외우셔야 되고요. 미리 먼저 이야기합니다. 일족원소 아까 쌤이 뭐라 그랬지? 족은 화학적 성질이 같은 녀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왜냐하면 수소는 비금속이거든.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자리가 없어. 여기밖에.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등록뿐인 거야. 수소를 제외한 이 금속들인데 이 금속들을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약간 좀 일본풍의 느낌을 살려주시면 돼. 뭐 우리 일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라시아이마시 막 하면서 막 니나카루세 안 외우면 시킬 거야. 밖에 놔두고. 그래서 니나카루비듐 세슘, 니나카루세 다이 거의 막 좀 미친놈은 뭐지? 막 이러면서 맨정신한 공부를 어떻게 해? 그쵸? 자, 그 다음 이 버전은 다이로 해야겠다. 다이가 맨날 외워야 되니까 개 짜증이 나는 거야. 뭐 니나카루세 이런 거 싫다 막 하고 있다가 시골로 내려갔어. 시골로 내려갔더니 풀밭에서 염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네. 오, 너무 부럽다. 나도 저 염소처럼 뛰어다니고 싶다. 풀을 뜯는 염소가 부러워. 요. 이건 좀 괜찮지 않아? 아니? 그래서 니나카루세 풀을 뜯는 염소가 부러워. 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디. 예전에는 요오디라고 불렀던 녀석인 거죠.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더 채워서 총 24개. 그래서 이 녀석들이 금속인지 이것만 보면 친구들이 금속이 작아 보여. 비금속이 더 많아 보여. 근데 전이원소를 우리는 뭐 했으니까? 뺐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해 주셔야 되냐면 지금 이거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어라? 기체인지, 고체인지, 액체인지.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색도 외워야 돼. 이 개 짜증나지. 풀을 뜯는 염소가 부러울 줄 알았는데 색까지 외우래. 플로린의 색, 염소의 색, 브로민의 색, 아이오딘의 색. 그래서 욕을 합니다. 또 이런 다만 적 같은 이라고. 그건 이제 잠시 후에.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항상 나 이거 시험 문제 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추는 친구는 반 정도밖에 안 돼. 이상한 일이지. 시험 문제를 유출했는데도 못 만든다는 거, 이 표를 못 채운다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공부를 안 한다는 소리인 거지. 자, 그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자, 그래서 저 부분들 채우는 놀이 이제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테마 3, 테마 4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부분들 같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수업하려고 하기보다는 친구들이 보면서 저렇게 외워야 되는구나. 왜 외울 게 너무 많거든. 생물 지하까지 들어오면 외울 게 진짜 많아져요.